북한 주민 생활과 법. 자, 이제부터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과 헤어진다는 건 어떤 걸까요? 누구나 이런 상황은 원치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부터 남북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본 사안은 북한 주민의 상속권 회복에 관한 소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언론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한편으로 북한 주민과 관련된 친족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크게 촉발시킴으로써 2012년 남북가족특례법이 제정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북한 주민이 남한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됐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우리 대법원은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이 상속권을 침해받아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제척기간이 연장돼서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은 그동안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의가 되었던 제척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는 사례입니다. 상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재산 상속에 대한 분쟁이죠. 재산 상속은 주로 가족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법률 관계라 할 수 있죠. 자, 우리 민법상 재산권 문제와 그리고 혼인관계, 이혼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남북 분단 상황에서 가족 간의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법원에 상속회복 청구권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남북 분단 상황에서 가족 간의 상속 문제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일사후퇴 때 남한 부녀의 이야기입니다. 1951년 일사후퇴 때 남한 아버지 갑은 1918년 북한에서 출생했고 1938년 을과 혼인하여 장녀 A1과 A2, 3, 4, 5, 6 등 2남 4녀를 두었는데요. 아버지 갑은 한국전쟁 발발 후에 남한으로 장녀 A1만 데리고 피난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북한 지역에 그대로 남게 되는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갑은 1957년 1월 북한에 남아있던 처을과 함께 월남한 장녀 A1에 대해서 취적 허가를 받아서 자신의 가호적에 등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거주하는 나머지 자녀들은 호적에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남한에서 동거하던 병이 자녀를 출산하자 을이 1952년 7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해서 1959년 10월 19일에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동거녀 병과 법률상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후 갑은 병 사이에서 C1, 2, 3, 4 등 2남 2녀를 낳아서 호적에 등재를 했습니다. 갑은 남하에서 서울 영등포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하면서 100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을 축적했으나 1981년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져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87년 사망했는데요. 실제로 북에 거주하던 부인 을은 1997년 4월에 사망했습니다. 갑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망 후 약 20년간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8년 12월에 남한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장녀 A1과 후처인 병의 가족들 간의 상속 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갑의 사망 후 장녀 A1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2000년 9월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했으나 찾지 못하고 있다가 2005년경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삼촌을 통해서 북한에서 모친 을과 동생 A2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의 동생인 A3, 4, 5, 6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자, A1은 2008년 2월경 서울에서 미국 국적의 선교사로 북한을 자주 왕래하는 인사를 만나서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이들에게 자신을 수임으로 해서 갑의 사망 소식과 함께 상속 재산에 대한 소송 수행과 재산 관리를 위임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자, 그 후 A3 등은 위 자료들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부친인 갑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남한의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2009년 2월부터 1년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먼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 허가를 신청했고, 다음으로 서울 가정법원의 검사를 상대로 갑과의 친자관계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계모 병과 그 자녀 C1에서 4를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한편 A1은 이와 별개로 2009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 병을 상대로 제2 혼인이 중혼임을 이유로 중혼 취소의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남북 가족특례법은 남한 주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혼인 중의 자나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 주민이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 우리 민법은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에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A1 등이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의 소는 결과적으로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으나 이들 소송은 북한 주민의 친족 상속관계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망라하고 있어서 학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피상속인인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우리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회복 청구권이 소멸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남북가족특례법에 특례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민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돼서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갑의 자녀인 장녀 A1과 북에 거주하는 자녀 A3에게 상속회복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에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은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법률 관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권리 행사로 인해서 남한 주민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최소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북한 주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입법 취지나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을 감안해서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 법률 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상속의 회복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뿐만 아니라 그 상속 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민법에서 정한 그 제척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 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